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말이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말이죠.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하고 보험회사와 협상해서 합의금을 받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에 판사님의 판결을 득하게 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 보험금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을 받든가, 두 번째는 말이죠.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이렇게 보험약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약관 기준이죠. 그 보험금을 받든가 아니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아가라는 뜻입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주는 합의금을 받든지 아니면 소송해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첫 번째로 골절이 없는 진단 2주, 3주 이런 환자가 있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는 골절이 있다든가 아니면 장애가 예상이 되는 그런 환자가 있는 경우도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말이죠.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어떤 병명이나 진단일 때 또 어떻게 판단을 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보험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골절 없는 진단 2주, 3주 환자인 경우에 말이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나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골절이 없는 진단 2주, 3주 환자를 염좌탕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갈비탕이나 우족탕 같이 이런 먹는 음식이 아니고요. 염좌와 뇌진탕의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라는 것입니다. 줄임말이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방식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상의 환자가 법원에 소송을 해서 합의금을 받겠다고 한다면 이건 속아 웃을 일이죠.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와 적당히 합의하는 것인데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자, 적당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데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적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자니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짜증도 나고 또 손해가 막심하니 소송을 또 하자니 소송 실익이 없어서 선택할 수가 없다면 이렇게 골절 없는 진단 2주, 3주 환자들은 어떻게 합의를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벼락치기 공부입니다. 평상시에 교통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나와 무관했던 사고 처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고 후에 초기에는 며칠이라도 입원하지 않겠어요? 이때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에서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요. 또 유국장TV 영상에서도 약 150편 정도가 사고 유형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또 치료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며칠간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가 100만원 준다고 하는 합의금이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200만원 준다는 합의금이 300, 400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액 변화가 올 수 있겠고 또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49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아주 순수한 가정주부처럼 말이죠. 300만원 합의금 제시가 700만원도 될 수 있다는 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기간 동안 병원에서 주는 식사 잘 하시고 TV나 좀 보시고 또 적당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런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준 합의금 외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벼락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골절도 있고 장애가 예상되는 환자인 경우인데요. 자, 이번에는 좀 많이 다친 피해자입니다. 이런 환자가 보험회사의 직원이 주는 합의금을 적당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100% 손해입니다. 보험회사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고요. 또 이익이 남아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곳에서 월급 받는 직원이 산출해주는 합의금이 정당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무료 상담해주는 곳 무지하게 많습니다. 본인만 부지런하면 아주 성격 좋고 야무지게 처리해 줄 만한 그런 대리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도 있겠죠. 자,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죠. 내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품인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법률 회사가 너무나 영업적으로 치우치지 않는지 이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실해 보이는지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이 정도는 체크를 하고 사건을 맡기게 되면 실수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지급한다는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보험금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소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정도의 사려 깊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노력을 하시고 또 공부해야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